춘천하면 닭갈비, 경주하면 첨성대 이렇게 지역명을 했을 때 음식이나 문화재가 떠오르는 건 있어도 어디 상호명이 떠오르는 경우는 없어요. 심지어 대기업도 아닌 동네 빵집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 이 공식이 대전에서만큼은 다릅니다. 대전에서 딱 하나 뽑아라 이러면 성심당이 뽑히죠.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은요, 이 성심당 빵을 사서 자신의 팀인 LA 다저스를 방문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사실 이 대전 내 브랜드 평판 압도적 1위, 전국에 수천 개가 있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를 다 제치고 제과제빵 분야 브랜드 평판 1위 이걸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 영업이익 자체도 파리바게트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쳤죠? 이제는 동네 빵집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대전 지역을 대표하고 싶어서인지 절대 대전 외에는 차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이, 돈을 잘 버니까 확장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근데 그거 아세요? 성심당도 망할 뻔했었습니다. 순이익이 높아진 건 사실 엄청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성심당의 위기부터 성공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같은 이 자영업자들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이 잘 됐다 하면 루트는 프랜차이즈로의 확장입니다. 프랜차이즈가 몇 개 나갔다, 어디 지역에 나갔다, 이런 게 약간 이 자영업 업계에서의 성공 기준이랄까요? 다 공감하시나요? 보통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단계는 4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보통 첫 매장을 창업자가 차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 매장이 줄 서고 잘 되는 건 2-3년 안에 승부가 나죠. 이때 조금 사업적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근처에 2-3개 매장 정도 직영점을 좀 더 내게 되죠. 여기서 근처라고 하면은 보통 서울시 기준으로는 해당 구를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에 뭐 2-3개 정도 하는 거죠. 아니면 조금 넓어도 바로 옆에 지역 정도, 그 정도죠. 근데 만약 여기서 더 잘 된다, 그럼 그걸 보고 거기 왔던 손님이나 혹은 지인들이 돈 버는 걸 보고는 야, 나도 프랜차이즈 하나 내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근 구나 아니면 전방 한 10km 정도 가족이나 지인 아니면 손님 뭐 이렇게 조금 연이 있는 사람들한테 3-4개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내주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괜찮으면 이제 아예 대표 상권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도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까지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루트가 우리나라 자영업에서의 약간 비공식적인 성공 루트였고요. 꼭 음식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모든 업종이 프랜차이즈화 해서 확장을 한다면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근데 이런 루트를요, 성심당이 그냥 깨버렸어요. 팬심 전략으로요. 성심당의 전략은 프로축구나 야구의 팀이 각 연고지에 기본 팬층을 만드는 이런 팬심 전략이랑 유사한데요. 이 전략이 각 단계마다 녹아있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걸 보면은 왜 성심당이 이 대전 외의 지역에서 나가지 않는지 이런 게 보이니까 집중을 해주시고요. 이것만 아셔도 사실 내 가게 매출 올리는 방법은 보이실 겁니다. 확장 전략도 당연히 보이죠. 성심당의 팬심 전략이 잘 먹힐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으로는 대전과 이미지를 같이 했다는 건데요. 바로 이게 성심당이 대전 외에 다른 지역의 매장을 안 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전 하면 성심당, 성심당 하면 대전, 이렇게 생각하게 하려면 사실 다른 지역에 이름을 낭비한다고 해야 되나? 낭비하면 안 된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A 하면 B 이렇게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이건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요. 도로 가다 보면 여기부터는 무슨 도시 어디입니다, 뭐 이런 펜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그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과했을 때 떠오르는 지역이 뭐 청송이나 문경, 영주, 충주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충주시 공무원으로 유명한 이 충주맨 분이 유튜브에서 사과하면 충주만 떠오르게 하려고 다른 지역 사과를 비하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사과했을 때 딱 유명 지역이 떠오르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진심이기도 하고요. 저도 마케팅 했을 때 제가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요, 이 대전 여기 꽤나 큰 지역입니다. 대전은 행정구역 중에서 인구수 5위권 안에 드는 도시고요. 성심당이 위치한 대전역은 코레일 역별 승하차 인원 순위 안에서도 거의 상위권 탑5 안에 드는 곳이에요. 한때 대전시에서는 워낙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통도시라는 타이틀로 대전을 홍보할 정도였으니까 사실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본점이 잘 되면요, 그 뒤로 몇 군데를 좀 더 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성심당 현 대표님이 역에 지점을 내면서 대박나기 시작했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 성심당이요, 계속 잘 됐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대전에만 있는 이유에는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망했어요. 이 성심당은 제가 말씀드린 단계에서 명확하게 말하면 2단계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본점 옆에 몇 개의 지점이 있는 딱 그 정도죠. 근데 정확하게는 가려고 했으나 한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실패가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든 케이스죠. 바로 이게 우리가 굉장히 배울 점입니다. 그러면 성심당의 실패 스토리를 한번 잠깐 들려드릴게요. 사실
사실 성심당이 지금의 성심당이 되기까지 한번 크게 휘청인 적이 있었어요. 이 성심당이 대전 지역 내에서 유명해진 건 90년대 후반쯤인데요. 그때쯤 성심당도 프랜차이즈 사업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모르셨죠? 정확하게는 현재 대표님이 이명진 대표님인데요. 이 대표님의 동생분이 1995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성심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품질 유지가 안 되면서 폭삭 망했죠. 한 번은 본점으로 전화까지 왔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맛이 변했어요. 이렇게요. 심지어 이렇게 성심당이 프랜차이즈 나갈 때쯤에 시작됐던 브랜드가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지금 유명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런 곳이에요. 얘네들이 자본력 밀어붙이죠. 이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빵집을 막 경쟁적으로 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전 사람들만이 아는 빵집이었던 성심당이 이런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기기 어렵죠. 걔네들은 돈도 많고 막 그러니까요. 심지어 여기에 2005년경에 대형 화재까지 겪으면서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본점 하나가 겨우겨우 운영됐다고 하고요. 이 본점 건물도 날아갈 뻔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 한 스푼만 더 하면 아마 성심당 대표님은 이때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확장하지 않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성심당의 성공 전략과 위기 이런 거를 봤는데요.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그래서 내 매장에 어떻게 적용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랜차이즈로 확장이 되는 4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내 매장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가 보이거든요. 일단 단계를 잠깐 정리해보자면 이래요. 일단 1단계는 매장 한 개가 잘 되는 거였고요. 2단계는 이 매장 한 개가 잘 되면 일단 그 근처에 직영 몇 개를 직접 더 내게 됩니다. 그다음 3단계는 근처 지역에 이제 지인들이 나 하나 내줘 혹은 뭐 가족한테 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3, 4개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유명 상권에까지 도전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되면 이제 전국 단위로까지 가기도 합니다. 먼저 1, 2단계예요. 일단 한 매장이 잘 된다는 말은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 업체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해당 업체의 이미지가 좋게 인식되었다는 말이고, 그럼 일종의 팬이나 단골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걸 꼭 성심당처럼 대전 전체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사실 최소한 그 동네 아니면 더 작게는 내가 장사하고 있는 지역에 뭐 인근 한 1km? 이 정도 이내라도 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팬들을 만들었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내가 파는 메뉴나 서비스가 필요할 때 생각나는 업체로 기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든 팬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단계가 갈수록 파급 효과가 거의 진짜 미친 듯이 차이가 납니다. 성심당을 예로 들자면 이건 대전 사람들만 안다는 사진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지인이 놀러 왔을 때 뭘 같이 하지? 라고 할 때 대전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대전 사람들만의 매뉴얼이에요. 결론 보시면 모두 성심당이에요. 실제로 대전 사람들은 타 지역에서 뭐 지인이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모두 성심당을 같이 가서 튀김 소보로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저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대전 사람들이 먼저 그 성심당의 찐팬이 되고요. 그 가치를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에 다 함께 동참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하면 성심당이 떠오르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된 겁니다. 이렇게 워낙 대전 사람들의 지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도 성심당과 협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팬을 만드는데 핵심이 뭐냐? 바로 어떤 매장이든 주력 메뉴나 주력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떠올리기가 쉬워요. 떠올릴 수 있어야 팬이 생긴다고 했죠. 성심당 했을 때 튀김소보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음식 업종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모든 업종이 다 그렇습니다. PT샵이라면 내가 딱 주력으로 하는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식단 이런 거를 딱 강조를 제대로 해줘야 되고요. 학원이라면 내가 가르치는 학습 방식 이런 게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매장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러면 팬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확장이고 뭐 자식오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 2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자영업 성공 전략의 가장 첫 번째는 내 매장에 팬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팬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대표 메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대표 메뉴가 필요할 때 내 매장이 떠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공 전략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만약 이게 된다면 이제 3단계가 보이는 날이 오실 거예요. 그때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주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이미 이 3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시겠죠?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의 뒷부분을 바치겠습니다. 한
큰 매장이 잘 되고 그 지역점 몇 개까지 냈는데 이것까지 잘 됐다? 그럼 사실상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 내 매장에 팬이 꽤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내 주력 메뉴가 상품성이 있다는 게 검증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핵심은 기존 팬층을 더 두껍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은 팬을 만들러 가야 되는 거죠. 지역점으로는 보통 2-3개, 최대 5개 정도까지 하는데요. 이 매장들 매출이 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제 타 지역으로 진출하라는 신호가 오게 됩니다. 단골 손님 중에서 인근 지역에 프랜차이즈를 내고 싶다고 문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확장하는 업체에서 인수 문의가 오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신호가 될 수 있죠. 사실 돈은 이 정도만 돼도 꽤나 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사업적 욕심이 생기기는 하죠. 그래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만약 더 자본력이 있다 그러면 직영점을 더 늘리면 되는데 아무래도 내 돈과 시간이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기업형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반드시 이 정도 지점에서 한계가 오고 고민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낼 거냐 아니면 멈출 거냐, 이거를요. 보통 여기서 멈추는 곳들은 그 지역에 그냥 유명 맛집으로 남게 되고요.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직접 하거나 프랜차이즈 업체에 아예 권한을 팔아버리고 엑시트해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엑시트란 이제 마무리를 한다는 의미인데요. 원래 스타트업 업계에서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회사를 다른 회사나 투자자한테 이제 팔아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팔아버리는 게 가장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진짜 작은 가게 프랜차이즈 준비를 해서 내줬었는데 사실 이거 점주들 CS 들어주다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여튼 사실 진짜 사업은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저처럼 폭삭 망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퀄리티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가 근처 지역에 나갔을 때 퀄리티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여기서 다 말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퀄리티 유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존 팬이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고객이 떠나고 새로운 고객이 그 자리에 오는 건 사실 그냥 고객이 바뀐 거기 때문에 매출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핵심은 기존 고객이 유지가 되면서 플러스로 고객이 더 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팬심 전략의 핵심입니다. 기존 고객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성심당도 프랜차이즈가 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품질 관리였고요. 이 성심당이 계속해서 칭찬받는 이유도 사실 뭐 딱 한 가지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 좋은 빵, 사실 이게 끝이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사실 이게 다예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유통 단계에서 나가는 돈이 없고요. 실제로 성심당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거의 뭐 빵 공장처럼 운영이 돼요. 그래서 완전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가 자체도 일반 빵집보다 훨씬 저렴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심당처럼 어딜 가나 비슷한 맛을 유지한다? 그리고 저렴하다? 그러면 이제 4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전국을 제패해야 할 때죠. 서울시 기준으로 몇 개의 구에서 검증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상권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이걸 넘어야 전국 단위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파워가 갈리기 시작해요. 본사에서는 이제 몇 개의 프랜차이즈를 내줬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됩니다. 그럼 그 돈으로 이제 본사가 직접 유명 상권에 진입을 해서 전국으로 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요. 아니더라도 유명 상권에 프랜차이즈 내겠다는 점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점주가 직접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때 망하면 이제 전국 프랜차이즈는 어려워요. 유명 상권에서 검증이 돼야 이제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프랜차이즈 전문으로 하는 F&B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어떤 업체냐면 기존의 프랜차이즈 하나를 성공시킨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F&B 업체로 다른 프랜차이즈 인수한다거나 이러는데요. 이런 업체들은 아예 처음부터 애매한 상권 이런 데 안 하고요. 메인 상권에 크게 차려서 그냥 테스트를 해보기도 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안 되면 다른 지역 확장 안 되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건 꼭 음식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업종들도 이런 전략을 다 쓰거든요.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업체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성심당의 성공 전략인 팬심 전략을 알아봤어요. 정리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대전하면 성심당, 이런 식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고요. 두 번째, 성심당에는 튀김소보로라는 대표 메뉴가 있었죠. 세 번째, 그리고 이걸 지역 기반으로 팬을 굉장히 두텁게 했습니다. 네 번째, 확장하면서 퀄리티에 문제가 생겨서 확장을 안 했죠. 다섯 번째, 지역 기반의 팬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 지출 없이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단가로도 계속 여전히 맛있는 빵을 퀄리티 유지를 하면서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일단 첫 번째로 내 업체의 팬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팬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했었죠? 두 번째, 대표 메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다고 했었죠? 세 번째, 해당 대표 메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생각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퀄리티 유지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 약속을 지켜야 되죠.
다 듣고 보니까 참 말은 쉬운데 하기 어려운 거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맛도 홍보도 약속도 뭐 다 못 지켰어요. 학원 할 때도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했던 약속 잘 못 지켰고요. 뭐 저의 수업 퀄리티가 계속 유지 안 됐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업체를 잘 운영하지 못했던 걸 넘어서 나를 믿어준 고객들과 그 기본적인 걸 못 지킨 게 너무 후회가 되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약속을 잘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 채널도 그 약속 중에 하나예요. 제가 뭐 사장님의 자영업 마케팅을 돕겠다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영상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만큼은 꼭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주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